자, 이제 153페이지 소액징수 면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소액, 그죠? 소액은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소액은 징수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징세비를 절감하겠다 그래요. 징세비. 징세비가 뭐예요? 세금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고납부하고 우리가 보통 징수 두 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세금 거둘 때 그 원가 들어가는 징수 방법이 뭐겠습니까? 보통 징수죠. 왜냐면 고지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지서 작성 원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고지서 작성 원가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징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재산세를 내게 됐는데 7월 달에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니 안 나와요. 그래서 9월 달까지 기다리는데 그래도 안 나와. 기다리면서 안 돼가 짜증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저 부동산 샀는데 왜 재산세가 안 나오는 거야? 했더니 1,500원이랍니다. 1,500원 재산세가. 그럼 1,500이면 징수를 안 합니다. 왜? 이때 수익이 얼마냐면 2,000원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징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말은 고지서 작성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1,500원을 걷겠다고 2,000원 가까이 들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 뜻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이것만 띨랑 외우면 문제를 못 푼다. 왜?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했어? 이거를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 했죠? 2,000원이면 이렇게 물어본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어본다 했죠. 자,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이거 했죠? 미만이면 얘를 포함하지 않고 1999원까지는 소액으로 징수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2,000원이면 뭐 한다? 징수한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시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산세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럼 맞았니 틀렸니? 그럼 바로 읽자마자 맞다 그래야지. 그때 시험 보러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라. 2,000원 미만이면 얘가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 훅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시험은요. 가만히 있을 새가 어딨어. 지금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미리미리 공부해야 돼. 언제? 지금 공부할 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렇게 가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읽자마자 오 이래야지. 그때 가서 OX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4번에 2,000원 미만 그랬고요. 5번에 신고 의무는 뭐냐면 우리 소유권 변동 사유 생기면 10일 안에 신고를 하겠잖아요.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죠. 그러면 그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얘기네. 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울 게 없는 게 신고는 누가 한다 했어요. 아쉬운 사람이 한다 했죠. 아쉬운 사람.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신고를 안 하면 지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지가 내기 싫으면 네가 신고를 하는 얘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번, 기억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사항 소유자. 자, 그러면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 실제 소유자와 공부사항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변동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해준다 했잖아요. 신고. 그때 신고 누가 한다 했어? 공부사항 소유자가 해죠. 왜? 안 하면 얘가 내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얘가 하는 거지. 신고 안 하면 얘가 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니은 상속이 됐는데 등기가 안 됐대. 자, 우리 배웠죠, 이거? 납세 의무자 배울 때 상속이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내? 주된 상속자가 내요. 자, 등기가 안 됐대요. 그럼 여기서 뭐까지 안 해버리면 신고까지 안 해버리면 세금을 누가 내야 돼? 주된 상속자가 내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 누가 해야 돼? 얘가 하겠죠. 왜? 이것까지 안 해버리면 지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 아쉬운 건 누구요? 얘죠? 그럼 얘가 가서 신고하겠죠. 주된 상속자. 그렇죠? 디귿. 실제 종중권 대 공부상 개인 명의로 돼 있대. 자, 제가 종손이에요. 제 앞으로 돼 있는 내 건 아니야. 실제는 누구야? 종중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말해요. 내가 가서 신고하면 종중 앞으로 나가지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 되죠. 그럼 신고 누가 해? 공부상 소유자가. 똑같아요. 그죠? 자, 신탁재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자, 뭐예요? 이렇게 재산을 얘가 신탁을 했어요. 신탁을.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위탁자, 얘를 수탁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실제 주인인데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짜 주인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지만 얘가 실제 주인이라고 신고하면 얘한테 나가겠죠.
신고 안 해버리면 누가 내? 얘가 내겠죠. 그러니까 신고는 누가 해야 돼? 수탁자가 해야지. 그러니까 결론 얘는 그냥 뭐 이게 많이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개념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아, 아쉬운 놈이 신고하는구나. 걔가 누구다? 신고 안 하면 지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얘가요. 이렇게 해서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만약에 얘가 신고를 안 하면 이때 얘는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가산세. 소유권 변동 사실을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 그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이때 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절대 없다. 그죠? 재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 안 하면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15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위 일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에서 직접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뭐 한다고요?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직권 등기 말이 안 되잖아. 직권 등기라는 얘기는 내가 내 건데 해당 시공 지네 마음대로 실제 소유자 발견해가지고 그 앞으로 등기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개인 사유재산을. 그죠? 그럼 북한의 김정은만 가능한 일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권 등기가 아니라 등재는 그냥 장부상에 기록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 직권 등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과세대장의 직권 등재라고 돼 있잖아. 그죠? 신고 안 하고 신고가 일치 않으면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6번에 이제 세부담 상한이란 말 있죠.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 그다음 이게 지금 뭘 말해요? 조세를 말합니다. 무슨 세금? 재산세죠. 재산세를 부담할 때, 낼 때 한도를 둔다. 위로, 아래로, 위로. 상한선을 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 낸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세금 부담이 크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이 정황을 세부담 상한을 하는데 이때 비율이 100분의 150입니다. 전년도 낸 금액 1.5배까지만 내요. 1.5배. 그죠?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 2019년도에 200이 나왔다. 이죠. 그러면 100%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너무 크죠? 갑자기 2배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전년도 낸 금액이 얼마? 100만 원에 1.5배. 100분의 150이죠. 그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요게 뭐라는 겨? 요게 올해 낼 돈의 법정 한도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00만 원 나왔으니까 얼마만 내라는 얘기야? 그쵸? 150만 원만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실제로 200이 나와도 150만 원만 세금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까지만 내라. 그렇게 정한 걸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자, 근데 예외 있어요. 예외. 주택은 예외입니다. 주택. 자, 주택은 항상 우리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주택은 공시 가격이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그죠?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치가 1.3배까지만 되는 거죠. 105부터. 그러니까 얘가 주택이다 만약에 그러면 얘가 3억 이하짜리 같으면 100만 원 나오고 올해 200이 나오면 올해 얼마만 내면 되는 거야. 105만 원만 내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110만 원, 그다음 130 요까지만 내란 뜻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주택은 예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딱 3억이면 주택의 공시 가격이 딱 3억이면 세부담 상한이 얼마입니까? 딱 3억이면. 주택의 공시 가격이 딱 3억이래. 그럼 어디 들어가요? 또 써놓고 3억 여기 또 있네 이러면 안 돼요. 3억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그죠? 이상 이하 미만 정도 나왔잖아요. 3억 이하니까 요 이하가 붙으면 얘를 포함한다 했잖아. 그죠? 얘 3억은 여기 들어가는 딱 3억은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는 포함 안 되죠. 왜? 초과는 3억은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큰 금액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딱 3억이면 100분의 105 그런 거죠.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조심해야 돼요.
자,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세부담 상한이 얼마일까요?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그럼 막 숨 나시고 110 땡 아닙니다. 왜? 그러면 왜 아니야? 6억 딱 6억 110 맞잖아. 이 학원 건축물은 100분의 150. 주택만요, 주택. 그죠? 이런 거 많이 틀려요. 칠때 보면 처음에 뭐 건축물의 경우 공시가 6억이면 100분의 110 그럼 막 딱 6억이면 110 맞고 아니고 주택만 예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래요. 이걸 하다가 6억이면 얼른 뭐라 그래? 110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건축물이라니까 그럼 150 그럼 막 아쉬워가지고 그래요. 마치 이제 알았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럼 또 가서 물어보면 나중에 물어보면 또 뭐라 그래? 딱 6이 또 숨 다시 110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건축물이야. 그럼 또 그래 아쉬워가지고 그거 3번 해야 돼. 3번. 그래야 안 틀려요. 말했죠? 공부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려보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꾸 틀리는 것도 그 쌓이면 누적되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그죠? 맞는 것만 다 장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틀려보는 거 좋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 나와있죠? 155페이지. 굵은 글씨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150 그랬죠? 그리고 주택 나와있죠? 1, 2, 3번 해가지고 그 읽을 거 없고 뒷장에 가면 156페이지 보충학습에 그 세부담 상한 표로 정리해놨어요. 그죠?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인데 주택은 예외적으로 상한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세부담 상한이란다. 자, 7번은 부가세 나오죠? 재산세는 부가세가 뭐가 붙습니까? 재산세는 부가세가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20%. 자, 근데 거기 보시면 가로 안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원래 이제 재산세가 있어, 이렇게. 얘가 100만 원 나왔어. 근데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는 건 아니고요.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건축물 같은 거 이제 갖고 계시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세, 고지세 보시면 이게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해당됐을 때만 나와요. 근데 법에 잘 보세요. 법에 어떻게 되냐면 재산세가 나오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 이걸 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근데 얘가 20만 원 나왔어.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얼마요? 12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법에 뭐라고 돼 있어?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원래 재산세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 이걸 세금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까지 포함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법조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우리 이제 금방 물납 배울 거거든요, 물납.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건데 이 물납은요,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재산세만. 그죠? 근데 총론에서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해 놓고 얘가 나왔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물납이 되느냐? 된다는 거지. 왜? 얘가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 법조문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얘가 부과 대상이 되면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재산세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가 물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물납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말은 맞는 말인데 시험을 이따위로 내는 거 골 때리는 거지. 이때 당시. 그죠? 자, 근데 얘가 이제 그럼 120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부가세로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되는 거야? 20만 원이냐? 124만 원이냐? 그 얘기죠. 정답은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왜? 얘가 이렇게 해서 재산세로 나가는 건 맞지만, 그죠? 부가세 자체는 얘는 원래 부가세 대상이 아니니까 어디? 이거에 지방교육세 20%만 부가세를 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나오더라도 이거의 20%가 아니라 요거의 20%만 지방교육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한다가 그런 뜻이다. 되고 병기세목은 병기가 뭐예요? 나란히. 그죠?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그때 밑에다 나란히 적어서 같이 나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으면 나란히 저거 고지할 수 있다. 그 말은 납기가 틀리면 가치 부과를 안 한다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맨날 같이 나갑니다. 왜? 납기가 같아요.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야. 재산세 안 내면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 안 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거지. 마치 아니면 납기 틀리면 안 내버린다는 뜻으로. 그죠? 아니죠. 이게 옛날에 소방공동 시설세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게 나갔던 건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통폐합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얘기가 나와요.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는 안 나오죠. 왜? 토지는 화재랑 관계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예를 들면 여관 같은 것들 있죠. 여관 같은 것들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여관은 다중이 이용하잖아요. 방도 막 몇십 개 내는데 거기다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막 방에 둘씩 들어가자. 남자애가 둘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네 집 아니니까 둘이 들어가 싸우다가 막 불 질릴 수도 있죠. 그럼 불이나 하는 게 있죠. 그죠? 그쵸? 여관에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가는 거죠. 부부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못 들어가고 여관을 못 들어가요. 돈 들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불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이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걔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요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납기가 같으면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상금, 중가상금은 그 앞전에 총론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물어보진 않아요. 만약에 물어보면 총론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죠? 여기선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납은 9절에 물납 및 분납. 그렇습니다. 물납은 재작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단독으로. 단독으로. 자, 물납이 뭐예요? 세금을 물건으로 낸다는 얘기죠. 물납. 그죠? 자, 그럼 물납으로 하는데 재산세 20만 원 나오는데 물납하겠대. 그죠? 재산세 20만 원인데 물납하는데 얼마짜리로? 1억짜리로. 그러면 20만 원 나왔는데 1억짜리 물납하면 어떻게 돼? 1억짜리 갖다 주고 뭐라 그래요? 잔돈 거슬러 들어가고 잔돈. 잔돈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물납이 아니지. 물납 빙자해서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최소한 물납하려면 세금이 재산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 그 1,000만 원은 물납 못해요. 초과니까 딱 1,000만 원 물납 안 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근데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초과되면 여러분이 물납을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그러면 얘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거예요. 통지. 자, 그럼 신청하죠. 신청. 신청 우리가 하는 거네. 날짜. 우리가 하니까 며칠, 납부 기한 몇 일 전? 그쵸?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 누가 하는 거야? 걔네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며칠? 5일 이내 통지해 줍니다. 그럼 이 통지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그죠? 불허가 통지 아니면 허가 통지가 나겠죠. 만약에 불허가 났어. 야, 이거 안 돼. 이 부동산 하자가 많아서 안 되겠어. 그러면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서 신청할 수,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한 번. 그러니까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 신청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것도 신청. 그러니까 며칠? 얘도 10일이죠. 허가 났다는 얘기는 물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을 해당 시군구에다 넘겨줘야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 돼. 갖다 줘야 되죠. 제출을 해야 돼요. 등기 서류를 제출해요. 제출. 자, 제출 며칠 안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 물으면 헤매더라고요. 제출이 어려운가 봐. 리포터 제출할 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 서류를 시군구가 나한테 줘. 내가 갖다 줘. 내가 갖다 줘야죠. 며칠? 이것도 10일이죠. 그죠? 얘만 5일이네, 얘만 걔네가 하는 거니까. 그죠? 날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물납은 뭘 가져갈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친구가 헬리콥터를 타는데, 헬기를 타는데, 이번에 신형 헬기 샀다고 여러분한테 구형 헬기를 줬어. 가지고, 그래, 고마워하고 탈라고 딱 갖다 놓으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서 기름을 한 달 월급부터 기름 넣었더니 눈금이 안 움직여. 그죠? 2달치 넣었더니 눈금이 살짝 움직였다 멈춰.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 그걸 물납하기로 해서 물납. 그래서 헬기 2달치 월급 넣어가지고 헬기 타고 가서 해당 시군구에 가가지고 마당에다 파킹 시켜놓고 차를 매달아 놓고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나 물납하러 왔어. 물납하러 오셨어요? 뭘로 할 건데요? 내가 물론 직접 갖고 왔어. 마당에 매놨으니까 가봐. 그 나갔더니 헬기가 있는 거야. 자, 이 헬리콥터로 물납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헬기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해당 시장이 타고 다녀? 운전 누가 할 거야? 일종 면허? 대형으로 돼? 안 되죠. 유지 관리가 안 되잖아. 안 됩니다. 얘만 돼. 뭐만? 부동산만 돼. 부동산만 물납이 돼요.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는 물납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동산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내 부동산가 됩니다. 이 관할구역이 어디요? 얘가 시군구세니까 시군구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수원시에 물건이 있어. 그러면 안산시에다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수원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안산시에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의 동네 건 안 돼. 그러니까 안산시다 물납하려면 안산시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되고 그다음에 수원시다 물납하고 싶으면 수원시 안에 있는 것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것만 된다. 왜냐면 타 지역 걸 받으면 그죠? 관리하기 힘들죠. 관리하기가. 그죠?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나 물납한대. 자, 물납 어딨냐? 그랬더니 갑자기 뭘로 할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울릉도 동남 쪽 100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거기 어디요? 독도. 그 옆에 무인도가 있대. 그걸로 물납한대. 안 되는 거지. 관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선 관할구역은 우리 동네 것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그러면 안 되고 또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이것도 안 됩니다. 과세 대상 그러면 선박 항공기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뭐만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만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물납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물납하면 가격 평가를 해야 돼요. 얘가 얼마인지 가격을 알아야지. 왜? 그래야 잔돈을 거슬러 줍니다. 그럼 가격 평가는 뭘로 하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입니다. 시가. 자 이때 시가는 침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광어 키로당 시가 그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즉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물납을 한다 치면 손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해요. 근데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이 7억이야. 근데 여러분이 물납을 하잖아요? 그럼 10억으로 안 쳐주고 7억으로 쳐준다는 얘기지. 왜 그러느냐? 10억으로 인정했다가 잔돈 거슬러 주는데 나중에 1년쯤 있다 팔라고 하니까 얘가 8억밖에 안 된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거지.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언제요? 6월 1일. 항상 얘는 6월 1일이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6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전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걔를 시가로 봐줍니다. 예를 들면 5월 달에 4월 달에 공매를 받았어. 공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여러분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1억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금액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이 시가 표준액은 7천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물납하면 7천이 아니라 얼마로? 1억으로 인정해 주겠다. 자, 5월 달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이거를요. 대출 받으려고. 그럼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4월 달에 공매 받아서 5월 달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2개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만 인정합니다. 어느 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를 시가로 봐줍니다. 그럼 이걸로 간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가면 다 간 겁니다. 물납은. 그죠? 자, 보겠습니다. 교재 157페이지 물납. 양가로 1번 물납 요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어디 있는 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미니 강의 보면 지방세정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은 물납할 수 없다. 그죠? 물납은 재산세만 됩니다. 신청 1번 신청 우리가 아니까 납부기한 몇 일 전 굵은 것이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동그라미 2번 통지 며칠 안에 해준다고요? 5일 안에 해주시고 3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행안부령의 정함에 따라 물납을 하면 납기내 납부한 걸로 한다. 왜냐하면 물납을 하다 보면요. 물납이 언제 물납이 된 걸로 보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기 권리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이 절차를 밟다 보면 실제로 등기 권리증이 나오는 시점이 납부기한 지난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원래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기한 내 물납 허가를 받은 거니까 네가 만약에 물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납기내 납부한 거로 본다는 얘기는 가산금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3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처리라고 돼 있죠.
1번 시장 군수는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물납을 했는데 그분이가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세입자도 꼴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받으러 가면 세입자가 잠깐만 기다려 하고 돈 가지러 가는 줄 알았더니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나왔는데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투쟁하고 빨간 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라는 겨. 와이셔츠를 딱 잡더니 막 툭 뜯는 거예요. 뜯었더니 여기다 뭐라고 써? 배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으러 가면 맨날 배째라고 이런 사람이야. 골치 아프지. 그런 거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들은 뭐한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불허가 난 거죠? 그럼 어떡한다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겠죠? 동그라미 2번 굵은 글씨. 그 불허가 통지받으면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10일 안에 다른 걸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날짜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물납하면 납기내 납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짜 잘 보시면 돼요. 요거 착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물납허가 부동산 평가. 1번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뭐래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라 있죠. 시가. 동그라미 2번 위 일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가액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시가 표준액이죠. 다만 수용, 공매 가격 및 감정가액 등으로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만약에 얘가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게 있으면 걔네들을 시가로 본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 있다? 오른쪽 5번에 있어요.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죠. 보상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에서 그 기준 6개월 이내에 이런 금액이 있으면 얘들을 시가로 봐주겠다. 있으면. 없으면 그냥 시가 표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위 일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인정한다. 뭐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뭘로 본다? 시가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2개 이상 있으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 이거를 가겠다. 이게 물납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어요? 분납이 나오죠. 분납. 분납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요? 나눠내는 겁니다. 그죠? 나눠내는 거죠. 분납. 자, 분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얘도 기준이 있어요. 얼마? 500만 원 초과일 때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납은 물건으로 내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분납은 500 초과만 되면 무조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줘요. 납부 기한에 신청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기한이 있어요. 기한 지나고 얘는 2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 그렇죠? 여기서 끝. 그럼 안 된다겠죠? 자,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얘가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 초과로 나오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죠. 납부기한 7월 30일.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자, 그러면 요 금액이 나눠낸다는 건, 자, 이 금액 잘 보세요. 요 금액이 1번과 2번 중 언제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2번입니다. 요 기간 내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자, 만약에 900만 원 나왔다. 900만 원. 그러면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란 뜻이에요? 1000만 원 이하로 나왔으니까 500만 원 초과 금액인 얼마? 400. 이게 최대 낼 수 있는 게 400이라는 거. 그럼 무조건 기한 내 얼마 내야 돼? 500은 내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같은 900인데 600 내고 300 이건 되나요? 이건 된다. 왜? 최대가 400이잖아. 이것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죠. 더 많이 내는 거 좋죠. 앞에 먼저 더 많이 내겠다는데, 그죠? 얘는 안 돼요. 여기 410, 여기 490.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900일 때는 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인 400만 원이 최대 금액이에요. 이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야. 밑은 상관없는데, 그죠? 이 말 뜻이 그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2천만 원, 뭐 1,500만 원 나왔다. 1,500. 1,500 나오면 이때 최대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500이면. 여기니까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니까 얼마? 750이죠. 얘는 750. 그죠? 이게 얘기지. 800 내고 700 됩니까? 되죠.
그죠? 거꾸로는 돼야 안 돼. 여기 800 내고 700.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최대치가 750만 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법정 최대 금액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900일 때는 500 초과 금액인 400까지만 분납할 수 있고, 그러니까 300만 원 상관없어. 왜? 더 많이 앞에 내는 건 상관없는데 410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얘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 뒤에 있는 금액은 기한 지나고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 내가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나중에 나눠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500 초과하면 2개월, 요것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뭐까지 같이 이해를 하셔라? 그 기준 금액이 뭘 말한다? 기한 지나고 내가 나중에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159페이지 분할 납부 요건의 1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기한 지나고 2개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분할 납부세액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1000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자, 3번 분납 신청 수정고지. 분납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돼요.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자, 2번 시장군수는 분납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와 분납 기간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해야 된다. 왜냐면 얘가 9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너 얼마 분납할 거니? 나 500 내고 400을 분납할 거, 이럴 수 있고, 아니면 600 내고 300 분납할 게, 이럴 수 있잖아. 700 내고 200 분납할 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지서가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분납하기는 어떻게 돼? 납부기한에 낼 거하고 나중에 분납 기간에 낼 거 두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납을 신청하면 납기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와 분납 기간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로 구분해서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야 내가 이거 내고 얘는 가지고 있다가 2개월 안에 내면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분납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재산세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문제가 세 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뭐 재산세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만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 이론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거기서 막 되게 비비 꽈가지고 막 나 이거 너무 난해해서 못 풀겠어,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만 잘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물론 지금은 1월 달이기 때문에 민법개론을 위주로 잘 보셔야 돼요. 민법개론이 안 되면 1차 과목이 안 되면 2차는 못 합니다. 그렇죠? 2차 과목은 제일 중요한 과목이 중개사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개사법 점수를 많이 나와야 2차는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쉽게. 그죠? 그 정모 선생님 얘기 따라가면 돼. 잘 따라서 가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지방세 목적세는 볼 거 없습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이 안 나오는데 왜 넣었냐고 그러는데 172페이지 5장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것도 안 물어봅니다. 넘어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거 넣냐고 물어보시면 있던데 책이 너무 얇아서 그래요. 책이 너무 얇아서. 그죠? 그래서 좀 두껍게 하려고 넣은 거야. 책이 너무 얇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디로 가? 이제 국세로 가면 돼. 국세. 그죠? 18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요새 이슈죠. 요번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다주택자한테 뭐 세금 부담을 크게 하겠다.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종부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문제는 한 문제. 그죠?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종부세를 일단 보세요. 이름이 종합 부동산세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벤츠를 가지고 있어. 마이바흐 그죠? 벤츠, 그죠? 최고 비싼 거 한 10억 정도 되는 거 있죠. 리무진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내릴까 안 낼까요? 벤츠. 이거 고민한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내지. 왜? 얘 이름이 이뻐요. 종합 부동산세잖아. 그 뭐만 낸다는 거야? 부동산만 낸다는 거야. 부동산만. 자, 그러면 여기 또 종합이라고 돼 있네요. 종합이라면 뭘 하란 얘기야? 그쵸? 합산하라는 얘기. 합산.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려면 그 전에 뭘 내야 돼?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 난 재산세를 안 내. 근데 난 종부세를 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부자인 사람이 종부세를 추가로 내는 겁니다. 그죠? 항상 전제 조건이 재산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모든 기준이 일단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이걸 합산만 하는 거예요. 합산만. 전국 합산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종부세는요,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를 했죠. 전국에 이렇게 하는 전국. 얘는 왜 전국이에요? 국세니까 그래요. 국세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의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주택.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건축물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토지와 주택이죠. 이때 토지는 재산세 할 때 우리가 토지가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냅니다. 종부세는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그리고 주택 얘만 내요. 그럼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다 했죠? 얘는 합산 어떻게 해요? 소유자별 합산이에요. 무조건 개인별 합산이다. 무조건 개인별 합산. 그죠?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 틀린다겠죠? 개인별 합산. 해서 얘가 뭐가 되면 합산해서 일정액이 뭐가 되면 초과되면 그때 부과하는 게 종부세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국세니까 전국의 토지와 주택인데 토지는 별도 종합주택하고 얘를 개인별로 합산해서 일정액 초과되면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가 기라는 거예요? 토지 중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그리고 뭐 주택, 그죠? 얘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얘네 셋이,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뭐라고요? 일정액을 초과해야 된다 했죠? 그럼 여기서 일정액이 중요합니다. 일정액이 초과돼요. 일정액, 그죠? 자, 그럼 이 일정액이 뭐냐? 그런 거죠. 일정액.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부세는 일정액을 모르면 안 돼요. 이 기준 금액이 기본이에요. 자, 별도는 공시가격 합해서 80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종합은 5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주택은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부세를 내고 싶으면 별도 합산 대상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앞으로 있는 전국의 모든 별도 합산의 공시가격을 몽땅 합해서 걔가 얼마가 초과돼야 돼? 80억이 초과되었을 때만 종부세를 내고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5억이 초과됐을 때 주택은 6억이 초과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종부세 부과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하잖아요.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그죠? 그럼 주택을 갖고 있을 때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가 넘어가면 6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부세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즉 구구단하고 똑같은 게 뭐겠어요? 이거죠. 금액. 일단 얘는 이 금액을 모르면 얘는 문제 자체를, 그 종부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80억, 5억, 6억을 초과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교재는 188페이지. 188페이지 1절에 1번 종합부동산세 계율화고 돼 있죠. 거기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전국을 대상으로, 국세니까 주택 및 토지를,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다 그럽니다. 2번 종합부동산세 목적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좋은 얘기 많네요. 뭐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짐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있었거든.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의 빛날 얼굴 어쩌고 막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똑같은 얘기야. 좋은 얘기란 얘기죠.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알 필요가. 우리 뭐 며느리 연장, 옛날에 며느리 연장도 있었어요. 나는 역사적 시댁붕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시집을 왔다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옛날에 알았었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뭐 그래가지고 뭐 컬러 TV와 냉장고를 사들여 시댁붕의 이바지하고, 뭐 오늘 밤도 뭐 남편과 오늘 밤도 뭐 새 역사를 뭐 이룩하자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며느리 연장, 그죠? 어디 있을 건데 제가 찾아서 한번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 볼 거 없죠? 특징 나오네요. 1번 종부세는 보유시, 과세는 보유세로 국세다. 우리 보유세 두 개 배웁니다. 딸랑 종부세하고 재산세. 근데 얘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옛날 총론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기출로. 다음 중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걸 골라라. 종부세. 주소본기 문제죠. 그죠? 그리고 2번 종부세는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납세 의무가 9월 1일에 성립합니다. 이건 총론에서 안 했죠. 했었죠. 6월 1일. 그죠? 3번 전국 토지와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랬고요.
4번은 종부세는 원칙이 고지서가 나옵니다. 부가징수를 원칙으로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건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분납된다. 그런 얘기고. 용어정의 같은 거 나오죠, 용어정의. 그 용어정의에 1번에 주택 나오죠. 자, 주택이 종부세 대상인데 별장은 종부세 안 냅니다. 별장. 별장은 우리가 사치성은 별장이 대표 조직이잖아요. 근데 별장은 종부세를 안 내요. 왜냐면 별장은 재산세가 4%가 나와요. 사치성으로. 그러니까 재산세가 4%면 굉장히 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별장에서 재진 건 아니잖아요. 재산세 4% 내고 또 종부세 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된 애들은 뭘 안 내? 종부세 부과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굴공시 돼 있죠? 그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읽을 거 없어요. 읽을 거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다 볼 거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넘어가서 190페이지 보면 5번에 과세 구미 세액이라고 돼 있죠. 과세 구미 세액. 그래가지고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번 얘기냐면 자, 여러분 종부세를 내요. 근데 여러분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주택도 있어요. 토지도 있고 주택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토지 가지고 있어. 그럼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합니까? 토지 따로 계산하죠. 그럼 토지가 종부세가 계산했더니 2천만 원 나왔어. 2천만 원. 주택을 따로 종부세 계산했는데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왔어요. 주택은. 그러면 내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토탈 얼마야?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리고 무슨 얘기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뭐 합한 금액이 내가 낼 종부세다 그런 얘기죠. 이 말 뜻은 얘하고 얘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그 뜻이 아니라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고 낼 때는 합해서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토지는 다시 뭘로 나눠요? 별도와 종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럼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해요?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하는 거지. 얘가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토탈 얼마다? 2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여기 예를 들면 1,000만 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얼마? 2천만 원을 합한 금액, 즉 3천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토지는 따로 계산하는 거지. 토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야? 별도 합산세액과 종합합산세액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합해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주택은 주택대로, 별도는 별도대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낼 때는 한꺼번에 합해서 낸다. 이런 의미네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시험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내요. 뭐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건축물 종부세 안 내요. 건축물 안 내고 분리과세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런 걸 시험에 내요. 그런 걸.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해요. 자, 종부세 대상이 뭐예요? 별도 종합주택이에요. 해놓고 나중에 건축물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고요. 분리과세 나오면 또 얘는 종부세 내든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내요. 별도하고 종합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이고 뭘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요 금액 별도 80억,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 그러니까 80억, 5억, 6억까지는 안 내는 거예요. 뭘 한다고? 초과가 돼요. 초과. 그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하고 1시간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191페이지 여기 있죠? 주택부터 정확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